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거실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 화면 속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평생 누구의 엄마, 어떤 직급의 김씨,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려고 참 많이도 발버둥 쳤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해질수록 정작 내 안에 나는 점점 야위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할까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그 허전한 마음을 가만히 채워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황혼을 향해 가는 우리 5070 세대에게 그의 말은 차가운 냉수 한 잔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늘 강조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결코 외부가 아닌 오직 내 안에서만 솟아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 잊고 삽니다. 제 주변의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식들 장가 보내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남기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60대 최 선생님이 계십니다. 드디어 작년에 그 꿈을 이루셨는데 며칠 전 뵙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더 어두워지셨거든요. 이유를 여쭤보니 아파트를 사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옆집은 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앞집은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수백만 원씩 준다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평생 고생해서 얻은 소중한 내 집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평선을 향해 달리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행복을 바깥의 조건, 즉 집이나 차, 혹은 자식의 성공에 걸어두면 우리는 평생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면의 풍요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은 쌈싸름한 상추쌈이 얼마나 맛있는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오늘따라 얼마나 붉은지, 그런 작은 것들에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의 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 마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독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불행이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단언했죠. 얼마 전 친구 손주 돌잔치에 다녀오신 70대 박 여사님도 그러셨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셨는데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의사라느니 금반지를 몇 돈을 해왔다느니 하는 자랑을 듣고 오니 빈손으로 온 내 자식들이 얄미워 보이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신 거죠. 하지만 밤새 뒤척이던 여사님이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왜 남의 집 잔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내 소중한 하룻밤을 망치고 있지? 그 순간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저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흔히 남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껍데기와 내 인생의 가장 평범한 속살을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아픔과 눈물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비교의 대상을 오직 어제의 나로만 바꿔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지, 어제보다 오늘 내 몸을 위해 더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남과 거리를 두다 보면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많은 분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적적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음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 계시는 60대 김 부장님도 처음엔 혼자 있는 정적이 무서워 공황장애가 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단톡방에 매달리며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려 애쓰셨죠. 그러다 우연히 혼자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이어폰도 끼지 않고 숲길을 걸으며 자신의 발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셨답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평생 남의 비위 맞추는 소리만 들었지. 내 발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그날 이후 김 부장님에게 고독은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어서 괴로운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단절입니다. 이제 자식들도 제 갈 길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는 이 시기를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남 말고 너 자신과 좀 친해져 봐라고 건네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같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제라고 말했죠. 50대 중반인 이 선생님은 늘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나중에 애들 취직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취미 생활 해야지. 그런데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 마시던 그 평범한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그리운 행복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왜 그 소중한 현재들을 다 오지도 않은 미래로 밀어버렸을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직 지금이라는 찰나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저녁 씻고 나왔을 때의 개운함, 사랑하는 손주와 통화하며 듣는 맑은 웃음소리, 이 작고 사소한 현재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하루를 하나의 작은 인생처럼 소중히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시는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참 소박합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새가 왔다. 기분이 좋았다. 점심엔 고구마를 맛있게 삶아 먹었다. 저녁엔 아내와 산책을 했다. 오늘 인생 참 잘 살았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며 오늘이라는 인생이 참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신대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설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 들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잘 살기로 마음먹으면 참 쉽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친절하고 내 몸을 아껴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 위대한 인생은 결코 대단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낸 시간들이 쌓여 위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고치고 내 삶을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을 치워보세요. 그곳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한 진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으니까요. 이제는 그 강인한 두 어깨에서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제일 앞줄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린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발견한 아주 작고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된장찌개가 참 구수했어요. 오랜만에 창밖 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같은 사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글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저에게는 이 채널을 지켜나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그 어떤 날보다 평온하고 아늑하기를 마음이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